소위 말해서 전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재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너를 거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끝판왕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보고 나면 이런 건 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가 계속 이런 수준의 문제를 머물러서 봐. 그럼 얘는 껌이 아니야. 왜? 너는 딱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네가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요. 생각해봐요. 네가 예를 들어 미적분까지를 다 해봤어. 뭘 잘하든 못하든 거기까지 다 했고 완벽하게 수달이 될 정도로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그럼 인수분해는 껌이겠지.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미적분도 힘들고 인수분해도 힘들다. 뭐랑 대입을 해야 될까? ABC는 껌이겠지. 내가 지금 영어 지문에 이따시만한 걸 해석할 수 있다면 ABC는 껌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능력치를 계속 늘려야 그래야 시험장 가서는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 가서는 얘가 쉽게 느껴져요. 그렇게 시험을 봐야 돼. 그러려고 천재가 있는 거지. 나중에 천재 가보면 진짜 욕 나와요. 탈모가 오고. 왜냐면 뭐 이렇게까지 공무 시험에 나와? 안 나오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너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줘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장 들어가서 그때 본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이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갔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너무 시험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상황이야.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쭉 경험을 해보면 예전에 솔직한 얘기로는 저도 제가 회계의 강사로서의 초짜일 때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이건 또 말해놓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해볼게. 강사로서 초짜일 때는요.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쉬웠겠니. 아이고 별 공부할 거 없네 이거. 뭐 기출문제 조금 풀면 되겠네 라고 접근을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라고 회계 강사 얘기하면 정말 초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면 결국 여러분들이나 나나 봤을 때 나는 이미 회계 고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기출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정도 수준까지가 올라가야 얘를 껌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대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기초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 정도 고수까지를 끌고 가는 게 강사 힘인 거예요. 비록 그게 기출문제 수준 안에서 회계가 나온다 치더라도. 그래서 올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간에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한 문제가 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해. 물론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세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합격 커트라인이 90이 넘어가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80 정도지. 평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문제 정도 여유치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야. 한 문제가 너의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 신중함을 알아. 그럼 시험장에서는요. 겁나 쉬운 문제도 아까 지금 쭉 봤던 그런 기출문제도요. 그때 가서 진짜 이게 답이 맞나? 그럼 정말 못 넘어가.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게 정말 착각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완벽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보다 훨씬 복잡하거나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로직을 스스로 해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많은 문제는 맞닥뜨려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꼭 공무원 시험에서 그대로 기출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의 지평을 넓힌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구급 시험에 적합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뭐냐면 천재를 여러분들이 풀어갖고 가랑지를 찢어지게끔 늘려놓잖아요. 그럼 이건 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정말 풀고 나서 쉽게 풀고 온 게 맞지. 시험장 갔더니 너무 어려웠어라고 하는 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말로 제가 10년간 해보니까 초반에는 기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설립게 여러분들을 끌고 갔을 때는 정말 초반에 1, 2년 차에 그렇게 끌고 갔을 때는 시험 보고 날 때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그럼 막 카피가 터져. 너 때문에. 망했다. 장난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수험생들을 가랑지가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이거를 완벽 철벽 방어를 해주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치렀던 이 회계사 시험하고는 완벽한 결이 다르구나. 나는 6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이고 너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물론 내가 회계학을 100점 맞으라고 하진 않아. 80 맞으면 돼. 근데 네가 80 맞겠다고 힘을 빼버리면 너는 꽈락이 나요. 근데 100점 맞겠다고 덤벼들어야 겨우 80이 나오는 시험이 이 공무원 회계학 시험이거든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완전히 마스터가 돼서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믿고 따라가는 수험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를 기계로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쉬울 수 있지만 네가 기계가 되게끔 내가 후려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은 자꾸 기출하면 되는데 오정아 컬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거까지 선제까지 볼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잡음을 자꾸 섞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 잡음을 해도요 800명 중에 600명 이상은 천재까지를 다 해서 거기까지가 마스터가 된 채로 합격해서 연수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도 자기네들끼리 천재 놓고 풀고 앉아 있고 기본서 놓고 풀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고득점을 맞고 어떤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탄탄한 점수를 받는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에서 무슨 잡소리를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심지어 제가 시험이 조금 쉬워가지고서 내지는 쉽든 어렵든 간에 시험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서 항상 이제 당일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당일날 카페 딱 들어가 보면 어느 날은 조용할 때가 있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잘 봤다는 뜻이에요. 누구 하나 섣불리 쌤 저 잘 봤어요 라고 말하기엔 좀 뭐한 거지. 그럼 또 자랑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건드리는 것 같고 못 보면 정말 벌떼같이 나를 잡아먹어요. 선생님 지금 쌤 어떡하실 거예요? 내 인생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옛날 초창기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지. 그럼 시험 끝나면 저는 항상 이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를 계속 들락들락하면서 봐요. 다시 클릭해서 보고 다시 클릭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내가 느끼는 체감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조용하다는 얘기는 잘 봤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한두 명씩 그래도 볼멘 소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와르르르 자기가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대부분이 하다가 멈추고 조용한 거는 잘 본 소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올해 같은 게 국가직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렇게 시험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좀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우수수 나온 거예요. 또 그게 시험 보자마자 평이. 그래서 카페에서 아씨 너무 시켰나? 이거 컨텐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가? 올해는 이제 앞으로 정말 천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가라고 해서 점수를 까봤더니 웬걸 80점이 안 나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천재까지를 다 따라가서 잘 본 무리들이 많은 거지. 잘 본 압도적인 무리들이 있는 거고 하지만 거기까지를 못 따라간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볼멘 소리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딱 이거예요. 이 선 안에서 이걸 넘었냐 안 넘었냐의 문제예요. 가랑지 찢어지는 그 연습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안 하면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카페에서 이제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100%야. 왜냐면 내가 많은 상담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상담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욕을 먹은 적도 있냐면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누가 나한테 텃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옆 동네 살 때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신빙 강사니까 쉽게 말하면 젊은 강사기도 하고 딱 보기엔 좀 그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튼 그땐 좀 더 어리게 보였을 테니까.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되게 뭐라고 한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가 끝나면 수험생들이 물밀듯이 상담이 막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상담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상담을 다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질 않아. 누가 왔을 때 제가 나는 상담 못해 라고 한 적이 11년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차 타고 상담받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공부 안 되면 사인 받으러 오고 공부 안 되면 길 받으러 오고 나한테 혼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등등 와요. 그러면 강의가 딱 끝나면 줄이 쫘르르 서 있어요. 상담 받으려고.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미리 선약을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걔가 펑크 내버리면 또 시간도 그럴 거고 뒤에 또 상담받아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대원칙이 네가 오면 받아준다. 근데 선약은 없다. 이게 대원칙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조교가 있지도 않았거든. 나 혼자 간의 수공업으로 굴러가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누구한테 시간 약속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면 받아주는데 받아주면은 정말 주르르 짜르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담할 공간도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수 대기실에서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애들이 기다려서 상담을 한 사람당 두당 뭐 30분 1시간씩도 상담을 하고 왜냐면 이제 울어야 되니까 막 울고 선생님 제가 이래 떨어졌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나도 같이 어쩌다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금토도 너 가고 또 다시 또 와가지고 넌 또 무슨 일이니라고 하면 시험지 갖고 와서 또 이게 설명도 하기도 하고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밤 11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저녁까지 굶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매 순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구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온 10년이기 때문에 그 내공은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 혼자 이거 독채냈냐고. 교수들 같이 쓰는 교수 연구실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혼자 상담을 다 받고 앉아있냐고. 학생들을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 같으면 그럼 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당차게. 근데 그때는 이제 무섭기도 하고 나보다 대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지 추측할 필요 없어. 지금 강의하신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 알만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밀려와서 다른 데 가서 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네가 선약을 안 잡았는데 애들이 밀려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선약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전국에서 애들이 상담받고자 몰려옵니다. 너무 절박해서. 근데 화를 내시더라고.
너 혼자 다 쓰냐고. 독채로 쓰는 거냐고. 어디서 누가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해도 된다고 했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매우 불쾌함이 남아있어요. 뒤끝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지만 어때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상담을 했어요. 카페에서 상담을 하거나 밖에 그 화장실 통로 옆에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굴욕의 세월이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메가에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면 메가한테 상담부서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옆 동네 살 때 그런 굴욕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상담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떤 단계를 겪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 거라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를 쭉 따라만 가시면 돼요. 모든 선생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것 믿고 가면 돼라는 말은 매한가지 같은 거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 안에는 그런 노력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의 확신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상담을 거친 결과 많은 시간을 내가 밥도 굶어가면서 밤 11시까지 상담했던 결과 네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니까 그 고비를 잘 넘어서 단계 1단계 2단계를 잘 넘어가시면 실패 없는 수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 믿고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별소리를 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 모형은 잠시 쉬고 진행하겠습니다.